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명 포함 약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약사에게 코로나 백신 처방 및 접종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연방이 민국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자체 체포 권한을 가진 조직을 신설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록한 퀸즈 한인회 45년사 배포 기념 만찬 행사를 오는 12일 개최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당국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명 포함 약 450명을 체포했습니다. 미 주류 담배 총기 단속국 애틀랜타 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마약 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투입된 이번 단속은 4일 오전부터 공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인원 대부분은 한국인 직원으로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국인 3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원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제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비자 체류 목적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 외에도 다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ICA가 운영하는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자 부금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틀랜타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현지 한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 수감자 면담 및 영사조력을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 LG 합작법인 HLGA 측은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공사 작업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형 약국들이 새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처방전을 의무화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약사에게 코로나 백신 처방 및 접종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CBS와 월그린스 등 대형 약국들은 4일 연방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모든 연령대의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는 백신 접종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약국들이 이 같은 새 규정을 공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뉴욕주 내 모든 약사들의 재량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처방하고 접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비상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백신 접종을 제한한 것을 철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행정명령은 3세 이상 누구에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능케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실은 예방치료와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의회와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BS는 전국 매장 내 미니클리닉에서는 제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나 약국에서는 반드시 처방전을 제출해야 한다고 회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월그린스도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65세 이상 및 특정 고위험 조건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에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 민국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자체 체포 권한을 가진 조직을 신설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이민국이 수백 명의 직원을 훈련시켜 총기 소지 및 체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이들로 이민국 국장은 동일한 신청서 반복 제출, 시민권 영어시험 회피를 위한 허위장애 진술 등 사기 행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허위로 취득한 시민권 박탈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약 200명의 단속 인력을 채용하고 전국 각지의 이민국 사무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민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이민세관 단속국으로 넘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를 강화하며 비자 영주권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이웃 평판 조회 제도를 부활시키고 반미 성향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민국 측은 정직한 신청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실시되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릭 아담스 시장의 사우디 대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고문들은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아담스 시장의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이자 뉴욕 지역 부동산 큰손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위트코프는 최근 며칠 사이 아담스 시장과 그의 측근들과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동 특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뉴욕시장 선거에 대해 현재대로라면 급진 좌파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될 것이라며 2명의 후보만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대 쿠오모의 입하전을 시사한 것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록한 퀸즈 한인회 45년사 배포 기념 만찬 행사를 오는 12일 개최합니다. 이현탁 회장을 비롯한 퀸즈 한인회 임원진은 4일 본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4월 출간된 퀸즈 한인회 45년사 3,000부 제작을 완료했다며 이번 기념 만찬을 시작으로 한인사회 곳곳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한글판 외에도 뉴욕 일원 주류사회 관공서 등에 배포하게 될 영문판 500부도 별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탁 회장은 앞으로 배포될 퀸즈 한인회 45년사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또 특히 차세대 분야 쪽에서 커리어데이나 뭐 거리 청소나 지역 그 경찰서 방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가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우리 한인의 사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 가능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12일 퀸즈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디모스 연회장에서 기념만찬 행사에 지역 정치인들을 대거 초대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소액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45년사를 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금을 모금을 해야지 또 저희가 한글 책자 3,000부 이외에 영어로 되어 있는 책자를 500부를 발간할 예정이고 또 발간된 책자는 또 뭐 국립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데 배포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용 발생이 많이 돼서 또 한인사에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갈라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공서, 도서관 이런 데 비치를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비영리 단체이기도 하고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런 거를 마련을 해서 멀리 계시는 분, 퀸즈에 사셨거나 오래전에 자녀분이 여기서 뭐 이렇게 연결이, 릴레이션십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멀리 계시더라도 이렇게 서포트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고 퀸즈 한인회 45년사에는 퀸즈 한인회의 설립 배경과 통합 과정을 비롯해 역대 회장들의 주요 업적, 이민자 권익 보호,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과 비영리 단체들의 다채로운 활동 내용과 사진 등 50년 가까운 퀸즈 한인회의 발자취가 담겼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그림책 작가 박현민을 초청해
그림책 북토크와 아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그림책 작가 박현민을 초청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그림책 북토크 및 아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K북 큐레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그림책의 창의성과 문화적 깊이를 뉴욕 현지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한인 차세대 어린이들에게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북토크를 시작으로 예티 캐릭터 키체인 만들기, 아크릴 모드 등 디자인, 작가가 직접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해주는 토트백 증정 등 다채로운 아트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문화원 1층 미디어홀에서는 출판사 창비와 공동 제작한 북트레일러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은 과학자가 전설 속 존재 예티와 친구가 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그림책으로 박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적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6에서 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필수 및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을 겨냥한 불법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자담배 단속이라고 강조하며 뉴욕시 5곳을 포함한 12개 업체를 고발하고 12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 보건국과 경찰의 수개월 수사 끝에 진행됐으며 밝은 색상과 과일향 등 청소년을 겨냥한 전자담배 제품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게임기처럼 보이는 디지털 화면이 장착된 형태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소매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21세 미만에게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이들 업체가 연령 확인 없이 온라인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향 첨가 제품을 유통하며 주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내 적발 업체로는 베파러쉬, 이퍼퍼, 베이프포 스타일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28건의 형사 고발이 접수됐으며 추가로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보건국은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뇌와 폐 발달에 해를 끼친다며 향후 학교 교육과 금연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로운 국장 직무대행으로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차관이 임명되면서 미국 백신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차관인 짐 오닐 CDC 국장 직무대행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으로 자유지상주의 성향과 FDA 규제 완화 지지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최근 수전 모나레즈 전 CDC 국장이 경질되고 고위 과학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CDC 내부에서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의료인이 세수장에 올라 조직 불안과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열릴 백신 자문위원회에서는 B형 감염, 코로나19, MARV 등 주요 소아 백신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어서 접종 의무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요 소아 백신을 한꺼번에 재검토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어린이 백신 지원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짐 오닐 대행은 CDC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화된 결정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이미 조직 사기가 약화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CDC의 독립성과 공중보건 정책 전반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재외국민 88,628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1,780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고령화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 내 거주자의 65세 이상 비율은 20.8%로 재외국민의 고령화 비율이 3.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6년간 재외국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에서 24.6%로 6.6%포인트 상승해 한국 거주자의 증가폭 5.5%포인트를 웃돌았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외국민 중 생산 가능 인구인 15에서 64세 비율은
2019년 79.8%에서 2024년 74.2%로 감소했고 0에서 14세 비율도 2.3%에서 2.1%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과 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야후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에서 뉴섬이 8%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인 반면 해리스는 당시 21%에서 하락해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이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12%,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가상 대선 대결에서도 뉴섬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경우 49%대 41%로 우세를 보였으며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5세 미만에서는 해리스와 오카시오코르테즈, 45세 이상에서는 뉴섬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시 버클리 정치학 연구소와 LA타임스가 공동 실시한 8월 여론조사에서도 뉴섬은 해리스를 앞섰으며 당시 유권자의 45%가 뉴섬의 대선 출마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해리스에 대한 긍정응답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뉴섬 주지사는 모금위원회를 조직하고 주요 경합주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차기 대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앞다퉈 미국 내 투자를 늘릴 것을 서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깨를 견주는 정보기술 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기업들이 AI 구동에 쓰이는 전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그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각 기업 대표에게 돌아가면서 투자 계획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목받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투자하겠냐고 다그치자 그는 2028년까지 최소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제조업에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팀 쿡 애플 CEO는 자신의 차례가 오자 애플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 감사하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사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수입 관세가 곧 예정돼 있지만 애플은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팀 쿡은 그의 좋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는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저커버그, 쿡, 피차이를 비롯해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와 창업자 빌 게이츠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해 항공사가 보상하도록 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4일 공개한 문서를 통해 연방교통부가 부처 및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5월 항공편 중단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2월 1일 명시한 규정안을 사전 공고했습니다. 당시 새 규정안은 국내선 비행이 최소 3시간 지연됐을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200에서 300달러를 지급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지연된 경우는 최대 775달러를 주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나 심한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연방정부 정책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철회 배경에 대해 교통부 장관 대변인은 교통부가 의회에 의해 규정된 항공소비자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규정이 의회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법령을 넘어선 규정은 재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크게 반발했던 항공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색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000명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8월 들어서도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미국이 수입량을 크게 늘리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783억 달러로 전월 대비 192억 달러 대폭 확대됐습니다. 뉴저지 페어뷰에 위치한 푸드바자에서 뉴저지 한인상록회를 방문해 오는 10일 열리는 제21회 늘푸른 농장 추석맞이 경로대잔치에서 병품으로 사용할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주가 어린이에 대한 홍역, 풍진, 수두, B형 간염 등 필수 백신 의무 접종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국이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에 대한 검토 기간을 12월 8일까지 60일 연장해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명물 푸니콜라 전차가 탈선한 뒤 인근 건물과 충돌해 16명이 숨졌으며 그중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을 일반 대중에 배포하기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약 절반에게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신기술을 업무에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이 4일 평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